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저는 이주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월요일 시작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 저희가 그 뉴스룸 때부터 그 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오늘 글로벌 라이브까지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 관계상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S&P 500 지수가 0.03% 강보합권에서 끝났고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 0.23%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도 0.16% 상승, 나스닥은 0.28% 하락을 지난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장이 뭐 활발하게 불붙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약간의 소강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와 금리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I 기준으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76.34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4.24%를 네.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좀 하락세를 좀 이끌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펙 생산량 감소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강세 요인, 하지만 중국 수요의 약세 요인도 같이 시장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점을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실적 발표와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9.9%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네. 블록 같은 경우에는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보여주게 되면서 16% 상승했고,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의 비중 확대 투자 의견,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이제 보유에서 비중 확대로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1%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발표하게 돼서 큰 폭의 급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실망감이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12%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킹홀딩스는 예상보다 약한 1분기 가이던스 발표에 10%대 하락을 했고요. 자, 니오 같은 경우는 JP모건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또 주가가 7%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는 이번에 콘서트 하게 되면 또 이 기업을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번에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에 2%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바나가 사상 첫 연간 이익을 달성한 후에 32%대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뉴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 가장 진보된 언어 모델을 씌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번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다가 넣을 예정인데요. 사실 구글이 이런 발표에서 가장 진보된 대형 언어 모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의 챗 GPT-4와 좀 대결할 그러한 모델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구글은 이미 픽셀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모델 그러니까 제미나이 나노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노를 뛰어넘는 그러한 가장 진보된 모델을 넣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일부는 이미 입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응용 분야에서 좀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궤적을 좀 따라가게 된다면 내년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그러한 AI 모델이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탑재되는 그러한 언어 모델 중에서는 네. 가장 뭐 최첨단, 그러니까 뭐 가장 진보된 그러한 언어 모델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뭐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거 없이 구독도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입니다. 네.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3대1 주식 분할 뭐 몇 달 전부터 아마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금일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3대1 스탁 스플릿,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하게 됐는데 뭐 직원들도 좀 사게 되고 월마트의 창립자의 어떤 사명을 끌어다가 네. 이걸 원한다. 우리 직원들이 다 월마트의 주식을 사게 되면서 이 주주 가치 뭐 재고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핀비즈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는 176.24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프리마켓에서 58.52달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러다 보니까 3대1 주식 분할이 오늘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이 그 다우 지수에 편입된다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여기에서 연결된 거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다우 지수는 S&P 500 지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중 평균으로 지수를 매기는데 다우 지수는 가격 자체가 예. 깡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우 지수에서 300달러짜리가 뭐 1% 올라가면 다우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다우 지수에서 50달러짜리가 1% 올라가 봐야 예. 어차피 가격으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얼마 영향을 못 주는데 예. 월마트가 이제 170달러에서 이제 58달러로 이제 3분의 1 토막 나게 되면 월마트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돼서 이걸 채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된 거니까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면은 그러네요. 176에다가 이제 58 더하기 아마존이 한 140 되나요 지금? 지금 얼마죠? 아마존이 아니야. 160 몇 160 되나요? 예. 제가 요즘에 아마존 얼마나 안 모은 거예요. 아마가 안 오르잖아요. XX 안 오른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네. 아마존 괜찮습니다. 예, 그럼요. 그럼 아주 좋습니다. 아마존. 아마존. 물론 이제 사상 최고 170달러군요. 예,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175달러네요. 아마존. 175달러. 예. 그래서 네. 일단 월마트 3대1 주식 분할이 오늘부터 적용된다라는 뉴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오늘 아마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는 아마 메인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의 연례 주주 서한 메시지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뭐 경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뉴스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접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2024년 연례 주주 서한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나?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 157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주주 서한이요. 예, 정말 너무 길어서 네. 다 보진 못했고 약간의 도움을 빌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라는 제목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봤을 때 1942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때가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래서 나는 1942년 3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나라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것이다. 많은 노이즈에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너를 고르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버크셔의 목표는 간단하다.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좋은 경제성을 갖춘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다. 물론 전부를 소유할 수도 있고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것이 우리 버크셔의 목표이고, 자, 어떤 기업은 아주 오랫동안 번창할 것이고 어떤 기업들은 또 싱크홀로 판명이 될 수도 있다. 승자와 패자가 누가 될지 예측하는 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망상에 빠져 있거나 또는 뱀장수 세일즈맨들이다 라고. 최근에 뱀장수 세일즈맨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사실 신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럼요.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물론 그 확률을 높여가는 것 뿐이겠죠. 네.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좋은 경제성을 갖춘 기업의
확률적으로 높여가는 그러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너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패닉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08년 한번 떠올려 보면 통신의 속도 그리고 기술의 경이로움은 전 세계를 순식간에 마비를 시켰다라는 그러한 언급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즉각적인 패닉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 패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급등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때때로는 대규모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에 대한 팔로우업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 많은 또 뛰어난 투자자들이 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약간의 좀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어지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뭐 오늘날의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 내가 학교 다닐 때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지도 않고 더 잘 배우지도 못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의 시장에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너무 즉각적인 어떠한 뭐라 할까요? 좀 민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너무 과열되어 있는 이런 투자 심리. 부화뇌동하는 그렇죠. 심리? 예, 네. 그러한 부분이 사실 본인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학교 다닐 때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더 성숙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내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카지노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카지노는 매일 그 주민들,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서 약간 뇌동매매의 그런 투자자들도 상당히 최근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네. 너무너무 과열되어 있는 일부 섹터나 일부 종목들이 그러한 부분을 약간의 염두에 두고 좀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메시지를 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오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오일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말 버크셔는 옥시덴탈 페트롤륨을 보통주 27.8%를 소유했고요. 그리고 5년 고정으로 고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그런 워런티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옥시덴탈 페트롤륨을 살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소유권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매우 마음에 들고 있지만 버크셔는 옥시덴탈을 매입하거나 경영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네, 그리고 미국 내의 방대한 석유 및 가스 보유량과 탄소 포집 이니셔티브의 리더십을 우리는 좋아하고 있지만은 이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활동은 우리 모두 이 미국에 있어서 이게 매우 부합한다라는 의견까지 하게 되면서 오일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런 메시지까지도 같이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사실 157페이지가 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회사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니면은 뭐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이러한 어떤 정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에 대한 투자가 첫 번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추측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경영하거나 인수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탁 잘라 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요번에 주주서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주서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주서한을 보면서 뭐 느끼신 건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그냥 있었을까요? 저는 약간의 과열 증상을 좀 우려했던 거가 느껴졌고, 예, 너무 좀 비이성적이다, 시장이. 그러한 메시지를 좀 많이 던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붐을 워런 버핏은 너무 좀 과열하다, 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느껴지실지
같이 좀 생각해보고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자, 이번 주랑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일정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주 후반에는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죠. 1월 PCE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는 CPI와 PPI를 월 초에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PC 자체가 시장에 미치게 될 뭐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테지만 이번 CPI랑 PPI 때 놀라웠던 게 생각보다 여전히 물가가 높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PC도 사실 시장에 긍정적일 거라기보다는 대체로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그 PC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네. 문제는 좀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숫자 자체만은 약간은 생각보다 물가가 높구나라는 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 후반에 나오게 되는 PC 물가지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좀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화면과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제목을 셧다운의 망령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몇 번입니까? 또 셧다운 얘기가 이번 주나 이번 주 후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 셧다운도 PC나 뭐 CPI랑 마찬가지로 몇 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캘린더에 체크해 놓으시고 이때가 또 셧다운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구나. 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클락 티킹이라고 써 있죠. 초읽기에 들어갔다. 티킹.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그에 앞서서 이제 공화당과 상하원 지도부를 이제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지난 1월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안이 사용될 수 있는 만료 시간이 3월 1일에는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농업부 이렇게 아주 민감하지 않은 그런 부서들 네. 예산안이 만료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이 되면 그때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이쪽의 예산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7일 이제 바이든은 양당 상하원 지도부를 만나서 셧다운을 피할 방법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3월 8일이 정말 민감하겠죠. 예. 물론 국방부 예산 만기가 된다고 해도 필수 인력들은 아마 그래도 근무를 할 겁니다. 다만 그래도 새롭게 이제 국방부에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일시적인 셧다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보 패키지 예산안인데 이게 안보 패키지라고 하는 게 국방부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국방부에서 쓰는 돈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를 빼라라고 하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패키지로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예산안에 넣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이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직 해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그만해라, 예산 그만 좀 써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번에도 셧다운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이 시장에서는 예민하게 또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정도 일정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지금 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엔비디아는 지금이 제일 싼 것 같습니까? 늦었죠. 늦었습니까? 늦었습니까? 아니 더 가겠죠. 가겠지만은 네. 조금 시장의 소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좀 예.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죠. 너무 빨랐어. 너무 빠른 것 같죠. 100m 선수였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월가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CNBC에서도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는 건 너무 늦은 거냐, 월가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한번 일단 전체적인 목표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골드만삭스가 $875를 제시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795,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번슈타인하고 키뱅크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0, $1,100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몇 개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티에서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요,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월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티에서는 올해 내내 인공지능 수요는 강할 것이고 예.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을 것이며 총 침투 가능 시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해서 예. 총 침투 가능 시장이 2027년까지 $2,000억 규모나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시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시티고, 콘스텔레이션 리서치가 좀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정점 아니다. 왜냐하면 GPU의 백로그가 18개월치다. 백로그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따지면 대략 수주잔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문 받아서 아직 철회하지 못한 물량. 그러니까 수주잔고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GPU 백로그가 지금 18개월치가 남았는데, 아니 그럼 18개월까지는 피크아웃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18개월치가 이미 주문받은 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리서치에서는 아직 정점 아니라고 하는 근거로 저걸 내놓고 있는 거고요. 다 좋게 얘기하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TD 코엔에서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초기 단계, 이런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예. 큰 의미는 갖지 않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견고하고 2025년까지 강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다만 좀 경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DA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가릴 것 없이 메타죠.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 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야 좋지만 그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다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면서 중립 의견과 아주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마 근데 이 생각은 예. 방금 그 불사이드,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이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여전히 불사이드를 보고 계시는 거고, 예. 이 시점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베어 사이드로 좀 보고 이 의견은 근데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고. 그쵸. 예, 좀 뒤에 가서 모르겠어요. 뭐 올해 좀 지나고 내년쯤 되면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면 그때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점점 맞아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약간 좀 이른감이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이러한 거대 반도체, 물론 AI라는 이 산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가겠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네. 약간 성장 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야,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뭐 있지? 했을 때 마땅히 막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마땅히 얘네들을 끌고 갈 만한, 뭐 물론 여러 이제 플랫폼에 대한 발표, 아니면 뭐 여러 이제 뭐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픈 AI 챗GPT가 더 좋은 게 나오든지, 네. 뭐 제미나이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제미나이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뇌를 빵치는 것들.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V100, H100, B100 이렇게 앞으로 또 나올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H100까지는 지금 나왔고, 보면은 그 전력 사용량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사용량 가운데 40%가 컴퓨팅, 막 연산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면 냉각이 40%라 그랬잖아요. 예. 전력 사용하는데. 그만큼 사실 지금 효율이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빨라진 것에 비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느냐 얘기하면 아직 그 부족한 거 많거든요. 여전히 전력은 많이 사용하고 여전히 전력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은 저는 아직 많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 DA 데이비슨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공감은 하거든요. 그럼 이 시점이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추운 지방에 많이 생기나? 메타의 데이터 센터가 북극에 있는 이유가 거기
거죠.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그 예. 핀란드의 이름 뭐였더라? 어디 항구 옆에 있거든요. 예. 바다 옆에 있거든요. 물 계속 끼얹으려고. 더우면 바가지로. 물 끼얹으면 고장나지. 바가지로. 어쨌든 되게 추운 예. 지역에 그 있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많은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라이브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셔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 네.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글로벌 라이브가 아마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가 쉬어가는데 쉬어가는 이유는 조금 더 질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좀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자세한 부분은 저희 글로벌 라이브 끝날 때쯤에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예, 모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벌써 화면 가려주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보내버리셨네. 예. 자, 그러면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